네, 첫 번째 질문 7분 때 다 못 드린 질문이 있어서 조금 이어서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당에서 또 어제 그 이병진 후보님에 대해서 또 다른 이슈를 제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의문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토지를 담보로 한 5억 상당의 이 대출이 있다는 것이 등기부 등본에는 나오는데 선관위에 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첫 번째 건 안성 토지고요. 두 번째 건 아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5억 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재산 신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저희 당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차량 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특히 이 액수가 지금 이게 맞다면 여기에 저희가 저희 당에서 찾아 살펴본 것만 한 10억이 되는데요. 이러한 재산 신고 누락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앞으로 남은 기간에 네거티브 하지 말고 평택 시민회 정책 선거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 드렸을 때 그 KBS, SBS, MBC 다 불러서 우리 교수 출신끼리 공중파에서 한국 선거 문화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그런 그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주 흔쾌하게 우리 정 교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에 돌입하고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더욱더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그 구상을 이행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바라옵건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은 공직자 후보로서 제가 출마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뭐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질 것이고 그때 거기에 대한 저도 이제 엄중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부안해동돼서 같이 조력하는 협작하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보통 선거를 지는 분들이 예, 네거티브를 많이 후보님, 한다고 합니다. 제 네. 주도권이니까 대답을 그걸로 된 건가요? 다만 저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제가 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의문이 남는 상황이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10억이 현재 이병진 후보님께서 갖고 있는 재산 총액에 따라서 뭐 좀 비율이 법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만 후보 등록 무효가 되거나 설령 당선이 되신다 하더라도 당선 취소가 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민들께서 불필요하게 당선되시고 당선 취소가 되시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세금의 낭비, 그리고 평택을이 갖는 이 명성의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공직선거법상 아까 말씀드린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을 정치개혁 이슈로 얘기했는데요. 이런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이 공정한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문제 제기한 숫자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들을 다 지셔야 될 겁니다. 이게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후보님, 근데 그다음에 지금 말이죠. 말씀드린 5억 4천 5억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이 대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 등본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하면 대법원의 등기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 자체에 거짓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됩니다. 저희가 이 근저당 권 5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 권 설정이라는 것이 있죠. 5억.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근저당권 5억 설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실행이 어떻게 됐는지보다는 이 권 자체도 원래 규정상은 이렇게 이 부채로서 공직선거법상에 이렇게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셨는지 그런 점들도 같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시스템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근저당권 5억에 대한 누락 부분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전 담보가 부족하면은 공동담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A, B, C, D가 부동산이 있으면은 A 담보에서 부동산 가치가 넘치게 될 경우에 B, C를 끌어들여서 2순위, 3순위에도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저당권이 실제 대출받지 않은 저당권이 등기부에 이제 적혀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지금 제기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먼저 국민의 선택을 네, 후보님 겸허하게 받고 난 후에 후보님 제 충분히 주도권이니까요. 예, 이것이 그러면 공동담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5억 4천 얘기하신 걸로 5억 4천하고 5억 두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건 다 공동담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저당권 5억에 대해서도요. 공동담보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공동담보로 이루어지는 한 사례를 대부분은 일반적인 말씀드려- 사례고요. 지금 저는 후보님의 말씀드린 사례를 겁니다. 여쭙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여기서 해명할 그 가치가 있다면은 이제 해명을 드리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저는 사료됩니다.